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제가 목이 조금 부어 있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료는 미리 만들었는데 목이 좀 회복되느라 영상을 늦게 올려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른 회복해서 다시 맑은 목소리로 영상을 최대한 빨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있어서 미국 시장 이슈를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미국 시장에는 어떤 이슈를 유심히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들에 대한 이슈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중국 헝다 사태와 미국의 정치적 이슈 등에 따라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0.07%가 올랐고 S&P는 0.15%, 나스닥 지수는 0.0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FOMC 결과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중국 헝다 사태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한 가운데 다음 주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금요일에 홍콩 증시가 아시아 시장에서 헝다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감에 따라 1% 이상 하락했으며 헝다 주가도 11%나 하락했습니다. 헝다는 23일 만기인 달러채 이자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헝다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헝다그룹이 이 이자를 내지 못함에 따라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 디폴트가 선언될 예정입니다. 월가는 헝다 사태가 글로벌 경제나 시스템에 타격을 주는 체계적 위험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헝다 사태가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펄 글로벌 투자자의 시마샤 수석 전략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헝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라며 만약 중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면 이는 글로벌 성장률도 같이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도 정치적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각 기관에 다음 주에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하원이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를 9월 말까지 상원이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셧다운을 맞게 됩니다. 9월 마지막 주는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헝다 사태를 유심히 봐야 할 듯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예산 조정이란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11월 테이퍼링까지는 큰 악재들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필수입니다. 비트코인 관련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기술주들을 압박했습니다. 여러 기술주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가격은 증시 마감 시점에 5%가량 하락한 42,000달러대에 거래됐고 이더리움 가격도 7% 이상 떨어지며 2,900달러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한다며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의 유통과 사용, 교환이 모두 금지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인베이스 가격은 2% 이상 하락했고 스퀘어도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나이키가 실적 발표 후 6% 이상 급락하며 올해 7월 주가로 되돌아갔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하락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나이키 회계연도는 21년 3분기가 22년 1분기로 보시면 됩니다. 회계연도가 지금부터 22년 1분기로 잡기 때문입니다. 나이키의 매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1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매출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여 나이키가 직접 판매한 매출은 47억 달러로 28% 증가했기 때문에 총 매출이 16%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측치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존 도나오 나이키 CEO는 보도자료에서 나이키의 이번 분기 실적은 소비자의 연결, 끊임없는 혁신, 브랜드 모멘텀을 촉진하는 디지털 이점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온라인 판매가 더욱 잘 판매될 것이라고 보는 듯합니다. 마진율은 1.7%가 올라 46.5%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당 순이익도 22% 증가한 1.16달러가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 자체가 어닝 미스였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로 성장성의 둔화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남아 쪽 델타 코로나 변이로 인해 공장들이 문을 닫아 세계적인 기업들이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베트남 공급망 부족으로 인해 그 다음 분기 매출이 한 자릿수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증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16% 증가한 것과 대비해서 성장률이 둔화되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듯합니다. 최근에 디즈니도 그렇고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면 이렇게 큰 기업도 바로 하락하는 것을 보면 몇 년간 매출이 없는 성장주들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주들의 투자 방법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전체 포폴에서 20에서 30% 정도를 유지합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는 만큼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제 멘탈로는 그러한 변동성을 버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나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주식들은 테슬라, 애플, 구글 등 빅테크나 우량주 위주의 주식입니다. 수익률로 보면 성장주들이 더 큰 수익률을 안겨줄 때가 많지만 우량주 위주의 투자가 가장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 전에 이러한 나이키의 실적을 예상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투자회사 BTIG가 9월 13일 나이키에 대한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이유 역시나 동일하게 델타 변이로 인해 베트남 공장 폐쇄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나이키의 생산량의 51%를 차지하는 베트남 공장이 최소 2개월 동안 생산량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맞추지는 않지만 자신이 관심 있는 종목의 타겟 주가 종목 의견들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나이키의 또 다른 리스크는 바로 중국 매출이 엄청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해 중국에서 나이키 불매 운동이 일어났을 때 나이키 CEO가 나이키는 중국을 위한 브랜드라고 말할 정도였죠. 최근 바이든과 시진핑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 화해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나이키를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현재 나이키의 PER은 39로 다른 동일 섹터와 비교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PER 기록을 보면 나이키 자체가 원래 PER이 높은 기업이었고 현재 PER 39는 코로나 이전의 나이키 PER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나이키의 내년 9월 예상 주가입니다. 19명의 애널리스트 중 16명이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고 평균 주가는 185달러로 지금보다 23% 성장 가능합니다. 심지어 가장 낮은 타겟 주가는 160달러로 현재 주가는 160달러보다 아래에 와 있습니다. 매년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22년 회계년도 주당 순이익은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배당 성장주로서 배당을 0.74% 주고 있습니다. 19년간 배당을 증가시켰고 배당 성향은 31%입니다. 최근 5년 배당 성장률은 1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열되었던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만약 나이키를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매수 타이밍인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악재가 아닌 악재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인 듯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미래를 봤을 때 큰 영향이 있는 악재인지를 꼭 분석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디즈니를 매수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시장은 디즈니가 악재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하락했지만 제가 분석했을 때는 미래를 봤을 때는 큰 영향이 없는 악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분석해드렸던 양자 컴퓨터 관련 회사였던 아이온큐가 금요일날 1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미래 모든 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일 양자 컴퓨터에 관련한 모든 투자 정보를 정리한 제 분석 영상을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먼저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온큐가 GE 리서치하고 연구 파트너를 맺었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통해 위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연구한다고 합니다. GE 리서치는 GE의 연구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금융, 정부 관련 사업 및 여러 가지 주요 부분에 걸쳐 위험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온큐 CEO 피터 체프먼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금융시장, 공급망 및 일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과 씨름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에서 위험이 터지면 더 위험하니 그 위험을 방지하는 데 이 양자 컴퓨터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GE 리서치 디지털 기술 책임자는 양자 컴퓨팅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아이온큐와 같은 선도적인 양자 컴퓨팅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험 관리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됐기 때문이죠. 사이버 보안 문제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고 위험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부분에서 이 양자 컴퓨터가 점점 더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2일 아이온큐와 금융회사인 피델리티가 같이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제는 금융에서 양자 컴퓨터가 사용될 수 있는 양자 기계학습을 시연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양자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이점이 많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에서 시연됐으며 기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너무 많고 변수 간 종속성이 너무 복잡하여 모델링을 할 수 없었지만 양자 컴퓨터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사용한 양자 알고리즘이 여러 산업의 통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스펙 합병이 완료된 영국의 양자 암호화 기술 회사인 알키트 퀀텀의 주가입니다. 거의 40불 가까이 급등했다가 현재는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양자 암호화 기술을 주로 개발하는 회사로 최근에 미국 네트워킹 기술 기업 주니퍼 네트워크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양자 클라우드나 보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차트를 보면 양자 컴퓨터 산업에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도 아직 합병 전인데 거래량이 10배 이상 터지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온큐 합병 투표일은 9월 28일로 이번 주에 티커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이 곧 다가오고 있고 여러 호재 뉴스들이 있으니 주가가 변동이 큰 듯합니다. 저는 합병 이후 10달러 이하로 내려오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스펙주들의 특징이 변동성이 아주 크지만 대부분 10달러 이하에 내려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프로테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영국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 바클레이즈에서 프로테라에 대한 타겟 주가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 달러로 발표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프로테라의 가격 목표를 10달러로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10달러로 발표한 것 치고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듯합니다. 물론 장 초반에 10달러가 깨졌지만 나스닥이 회복하면서 프로테라도 다시 1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나오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 타겟 주가를 발표한 이유가 공매도 물량과 풋옵션을 통해 돈을 벌려고 했다는 말이 있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풋옵션을 확인해 보니 10달러에 제일 많은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풋옵션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가격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프로테라 주가가 10달러 이하로 떨어져야 돈을 버는 것입니다. 반대로 콜옵션, 프로테라 주가가 상승해야 돈을 버는 옵션에는 10달러, 12.5달러, 15달러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프로테라의 전체 거래량이 170만 주였는데 금요일 오전에만 공매도 물량 거래가 110만 주라고 합니다. 공매도 탈출용으로 이러한 기사를 낸 듯하나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많이 못 빠져나간 듯합니다. 왜 이렇게 공매도 물량을 탈출시키려고 하냐면 바로 바이든 인프라 법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인프라가 통과되면 2년 내에 80%의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고 그중 바이든이 직접 공장까지 방문해 생산을 늘려달라고 한 프로테라는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콜옵션이 풋옵션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걸려있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테슬라가 금요일에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최근 고점을 전부 뚫었습니다. 전고점이 아닌 최근의 고점들입니다. 금요일날 전기차 주식이 강세이긴 했는데 어떤 뉴스로 테슬라가 이렇게 올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탈리아에서 열린 기술 행사에서 전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칩 부족 문제는 단기적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급망이 강화되면서 반도체 부족 문제는 내년이면 끝날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칩 제조 공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초만 해도 이 자동차 반도체 칩 부족 문제를 거대한 문제라고 했지만 현재 테슬라는 반도체 칩 공급망이 많이 안정화된 듯합니다. 보시다시피 테슬라는 요즘 들어 계속 호재만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내년 전기차 판매량이 130만 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상 판매량 대비 약 4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초 올해 테슬라의 인도량은 100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게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웨드 부시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닥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90만 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웨드 부시는 테슬라가 반도체 품귀 현상 문제 해결에 있어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를린과 텍사스 기가 팩토리가 본격 가동을 기반으로 내년 인도량을 130만 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주식이면서 친환경 주식으로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바이든 인프라 법안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